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올해 76세이고 40년 동안 대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다 은퇴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의 진짜 모습에 실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참 좋은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SNS와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사람을 보며 깨달은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밥을 먹어보는 것입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말씀하셨어요. 정환아, 사람의 진짜 모습은 밥상에서 드러난다. 밥을 함께 먹어봐야 그 사람을 정말로 알 수 있다. 어린 저에게는 그저 밥을 예쁘게 먹으라는 훈계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제가 직접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일하면서 부모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지혜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노력하죠. 깔끔한 옷차림, 공손한 말투, 세심한 배려까지. 하지만 그런 표면적인 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은 일상적인 상황, 특히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식사는 우리가 매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라 방심하기 쉽고,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본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단 한 번의 식사로 상대방의 진짜 성격을 간파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비즈니스 관계에서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과정에서든, 심지어 중요한 인연을 만날 때도 여러분을 실망과 후회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60년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귀중한 지혜를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40년간의 인사 경험을 통해 발견한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포인트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통해 왜 그것이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 회사에 한 부장 후보자가 있었어요. 그날은 최종 면접을 마친 후 한 고급 일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임원들과 그 후보자가 함께했고 자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 후보자는 면접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품위 있게 행동했고 저와 다른 임원들에게 존중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종업원이 물을 따르다가 실수로 약간 엎질렀을 때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물은 사실 옷에 약간 흘렸을 뿐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옷 다 젖었잖아. 이게 얼만 줄 알아? 사장 나오라 그래.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높아졌고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그 종업원은 얼굴이 하얗게 변해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팀장이 되면 부하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할까?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완벽했던 자리가 순식간에 어색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보자도 자신의 과도한 반응을 깨달았는지 잠시 후 웃으며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네요. 오늘 중요한 자리라 좀 긴장했나 봐요 라고 말했지만 이미 그의 진짜 모습은 드러난 뒤였습니다.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자신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특히 종업원이나 청소 노동자 같은 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그 후보자는 결국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실력은 뛰어났지만 저는 그가 우리 회사의 문화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실제로 몇 년 후 그가 다른 회사에서 부서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높은 이직률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떤 사람이 당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닐까요? 이와는 반대의 일도 겪었습니다. 한 여성 지원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종업원이 주문을 헷갈려 음식을 잘못 가져왔을 때 괜찮아요. 제가 주문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나 보네요. 이 음식도 맛있어 보이니 이대로 먹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실수에도 관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성숙함을 보여주었고, 결국 그녀는 우리 회사에서 훌륭한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결국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신보다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함께할 사람을 선택할 때 이 첫 번째 포인트만 기억해도 수많은 실패와 상처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업원을 대하는 모습 속에는 그 사람의 진정한 품격과 인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 이 작은 관찰이 여러분에게 평생을 함께할 좋은 인연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음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밥그릇에 밥알 하나라도 남기면 복이 달아난다고 하시며 항상 음식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셨죠.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람마다 음식을 대하는 방식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이 나오면 조금씩 맛보며 천천히 즐기고 어떤 사람은 서둘러 먹어치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골고루 먹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기도 하죠. 이런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의 성격과 습관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것을 저는 40년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2005년 우리 회사의 해외 사업부에 합류할 중간 관리자를 뽑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었고 현지 상황을 잘 이해하고 팀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최종 후보에 오른 한 지원자가 있었는데 그는 모든 면접과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해외 근무 경험도 풍부했고 어학 능력도 뛰어났죠. 경력 또한 완벽했고 면접관들 모두 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를 한식 뷔페에 초대했습니다. 뷔페는 사람의 성향을 관찰하기에 좋은 환경이에요. 음식을 선택하고 담는 방식, 얼마나 먹는지, 어떤 순서로 먹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지원자는 식사가 시작되자 바로 뷔페로 향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저는 그의 접시를 보고 조금 놀랐어요. 그는 한 번에 정말 많은 음식을 담아왔는데 접시에 음식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한꺼번에 담았지만 음식들이 서로 섞여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죠. 더 흥미로웠던 것은 그가 실제로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음식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몇 가지만 골라 먹었어요. 비싼 해산물과 고기류만 집중적으로 먹고 채소나 밥 같은 기본적인 음식들은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접시에는 많은 양의 음식이 남았고 그는 미안한 기색 없이 배가 불러서요라며 접시를 치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저는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늘 음식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인생도 함부로 산다고 하셨어요. 옛 어른들의 지혜는 참 깊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니까요. 그 지원자는 입사 후 팀 프로젝트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화려한 발표나 고객 미팅 같은 보이는 업무에는 열정적이었지만 팀원들과의 협업이나 기초 작업에는 관심이 적었죠. 결국 6개월 만에 팀원들과의 갈등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책임감과 배려심, 자원 관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음식을 적당히 담고 남기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은 대체로 자원을 소중히 여기며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진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인연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음식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세요. 음식을 대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자신의 삶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창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이런 작은 관찰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따뜻하게 채워줄 수도 있는 소중한 인연을 가려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기다림의 태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다려야 할 순간이 참 많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버스를 기다리고, 약속 시간에 늦은 사람을 기다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 늦게 나올 때 또는 원하는 음식이 없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이 보입니다. 1998년 우리 회사의 글로벌 파트너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당시 외환위기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이 미팅이 성공하면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었죠. 저는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할 팀장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었고 2명의 최종 후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각각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와의 식사는 제가 자주 가는 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식당이 유난히 붐볐고 주문한 요리가 30분이나 늦게 나왔어요. 식당 직원들도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후보자는 초조해하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정환 선배님, 바쁜 시간에 죄송합니다. 주방이 바쁜가 보네요. 이런 때일수록 여유를 가져야죠. 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팅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이틀 후 두 번째 후보자와의 점심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그는 5분마다 시계를 보며 짜증을 냈고 이런 식당은 다시 안 와야겠네요 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그는 매니저를 불러 항의하기까지 했죠. 물론 서비스가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대응은 다소 과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후보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탁월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상에서도 같은 인내심으로 어려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제 아버지는 늘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참을 줄 아는 것은 단순한 인내를 넘어 지혜와 통찰력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버스 한 대 기다리는데 1시간씩 서 있었고 공중전화 앞에서 줄 서는 건 일상이었죠. 누구 한 명 짜증내는 사람 없이 그렇게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모든 것이 빨라졌고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음식도 배달 앱으로 30분이면 도착하고 기다림의 미덕은 점점 사라지고 있죠.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실수가 생겼을 때 보이는 반응은 여전히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조급함과 짜증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평소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은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질입니다. 얼마 전 은퇴자 모임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 늦게 나오자 한 친구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온화하던 그 친구의 돌변한 모습에 다들 당황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친구가 제게 말했죠. 정환아, 오늘 김 회장 모습 봤지? 사람은 기다릴 때 진짜 모습이 나온다니까? 여유로운 날보다 지친 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보다 시련의 순간에 그 사람의 참모습이 보이는 법이야.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할 사람을 고를 때는 그 사람이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종종 식사 자리의 작은 기다림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오랜 인생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 보세요. 기다림을 여유롭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더 행복하지 않으셨나요? 음식이 늦게 나와도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네 번째는 대화의 균형입니다. 식사 중 대화는 그 사람의 소통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누구나 대화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균형 있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저는 동창회에 참석할 때마다 특별히 관찰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명수인데 학창 시절에는 그저 평범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은퇴 후 모임에서 보니 그 친구만 나오면 대화가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모임 내내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제주도 가서 말이야. 우리 아들이 승진해서 말이야. 끊임없이 자기 자랑과 이야기만 늘어놓죠. 처음에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이야기니 다들 웃으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내내 그런 식이니 자리가 점점 어색해졌어요. 누군가 다른 이야기를 꺼내도 그거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라며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한 번은 제가 건강 문제로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려는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도 지난달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라며 화제를 가로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명수가 사회생활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는 은행에서 근무했는데 승진이 평균보다 느렸고 결국 중간 관리자로 은퇴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료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항상 자기 생각만 내세우고 상대방의 의견은 경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모임의 또 다른 친구 영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대화할 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그랬구나라고 공감의 말을 건네지요. 영호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리더였습니다. 직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했죠. 그 결과 팀워크가 좋아졌고 부서의 성과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옛 직장 동료들과 자주 연락하며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더군요. 요즘은 SNS에 글 올리고 좋아요 누르는 세상이 되었지만 진짜 대화의 깊이는 오히려 줄어든 것 같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말보다 귀가 더 중요해집니다. 자녀들과의 대화에서도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관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대화 중에 나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도 관찰해 보세요. 내가, 나는,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대개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와 같이 상대방을 향한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균형을 찾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식사 자리에서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대화의 균형을 유지하고 경청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따뜻하고 풍요롭죠. 5번째 포인트는 위기 상황에서 보이는 진짜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은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음식을 엎지르거나 주문이 잘못되거나 갑자기 소화가 안 되는 등 여러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런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과 감정 조절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추석, 우리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 꼼꼼하고 조심스러운 우리 큰형이 이번에는 큰 아들이 재혼할 여자를 데려온다고 해서 유독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이 팔을 뻗다가 실수로 김치찌개 그릇을 건드렸고 뜨거운 국물이 테이블보와 조카의 예비 신부 옷에 쏟아졌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런데 조카의 예비 신부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고, 괜찮으세요. 큰일 날 뻔했네요. 다치시지는 않으셨죠? 라며 오히려 형을 걱정했어요. 그리고는 침착하게 휴지로 닦기 시작했죠. 우리 며느리가 옷에 묻었네요. 제가 얼룩 지우는 방법을 알아요. 라고 도와주자 그녀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금세 화제를 바꿔 다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 아버님, 어머님을 뵐 때 너무 긴장해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오늘은 그래도 숟가락은 안 떨어뜨렸네요. 라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 작은 사건으로 가족들은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유머로 상황을 넘길 줄 아는 그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오히려 실수한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씨는 쉽게 갖기 어려운 덕목입니다. 이처럼 식사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반응은 그 사람의 인내심, 유연성, 감정 조절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건강 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더 자주 생기니까요. 식사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사람은 인생의 다른 위기 상황에서도 같은 자질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훨씬 평화롭고 안정적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를 쏟았을 때,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갑자기 비가 와서 일정이 바뀌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침착함을 유지하고 누가 쉽게 흥분하나요? 그리고 그런 반응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식사 자리에서의 작은 관찰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서비스 직원을 대하는 태도. 둘째, 음식을 대하는 태도. 셋째, 기다림의 태도. 넷째, 대화의 균형. 다섯째, 위기 상황에서 보이는 진짜 모습.
이 5가지 관찰 포인트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본성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의 식사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진면모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임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중에서 정말 소중한 인연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여러분의 지혜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관찰 포인트가 더해진다면 앞으로 만나게 될 인연들 속에서 진정한 친구, 믿을 수 있는 동반자를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어릴 적 저에게 가르쳐 주신 사람의 진짜 모습은 밥상에서 드러난다는 말씀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지혜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이 지혜 인생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60년, 70년 인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소중한 지혜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인생의 지혜가 전해질 수 있답니다. 또한 여러분이 경험하신 사람을 알아보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더 풍성한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